명절날 혼자 밥을 먹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들이 거짓말했다는 걸 알았을 때 그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30년을 키운 자식이 당신만 빼놓고 명절을 보낸다면 그게 어떤 기분일지 상상이 되십니까? 이것은 버림받은 어머니가 다시 일어선 이야기입니다. 만약 당신도 지금 외롭고 서럽고 자식에게 서운하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당신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당신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복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초대받지 못한 어머니, 박정희의 이야기를. 박정희, 62의 나이.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작은 꽃집을 지켜온 여인입니다. 매일 새벽 5시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을 때 정희는 일어납니다. 30년째 그래왔습니다. 장미를 다듬고 백합을 정리하고 시든 꽃잎을 조심스럽게 떼어냅니다. 꽃집 한 구석에는 오래된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28살의 정희. 갓난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인. 그때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힘든 세월이 기다리고 있는지. 남편은 아들 성우가 태어나고 석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손에는 아기와 빚만 남았습니다. 정희는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꽃이 뭔지도 모른 채 동네 작은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그게 꽃집이었습니다. 아침에는 도매시장, 낮에는 가게, 밤에는 청소일. 아들이 잠들면 정희도 쓰러지듯 잤습니다.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꿈꿀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웃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엄마, 배고파. 엄마, 학교 갔다 올게. 그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 성우는 잘 컸습니다. 착하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 대학을 졸업했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이웃들이 말했습니다. 정희 씨, 아들 잘 뒀네. 그럴 때마다 정희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32에 아들이 결혼했습니다. 며느리는 김지아. 예쁘고 똑똑한 여자였습니다. 정희는 기뻤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결혼식 날 정희는 한복을 차려입었습니다. 30년 된 낡은 한복이었지만 깨끗이 다려 입었습니다. 아들이 신부 손을 잡는 걸 보며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조금 두려웠습니다. 이제 아들이 자기만의 가족을 갖는다는 게. 결혼 후 처음 맞는 명절. 정희는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항상 만들어주던 잡채, 동그랑땡, 무나물, 배추전. 손목이 아파도 참았습니다. 아들이 역시 엄마 손맛이라고 말할 때면 모든 고통이 사라졌으니까요. 큰 보따리에 음식을 싸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비가 아까웠지만 음식이 식을까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며느리 지아가 반겼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 말들이 정희를 기쁘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졌습니다. 2년차 명절. 어머니 저희가 준비할 테니까 편하게 오세요. 3년차 명절. 어머니 이번엔 간단하게 모이기로 했어요.
4년차 명절, 연락이 늦어졌습니다. 정희는 느꼈습니다. 자신이 점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걸.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치를 보는 아들을 보는 게 더 슬펐으니까요. 그래도 명절만큼은 연락이 왔습니다. 짧게라도 만났습니다. 정희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런데 올해는 달랐습니다. 명절이 이틀 앞인데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무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몸이 아픈 건 아닐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떨렸을까요? 자기 아들인데, 자기가 낳은 아들인데 말입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3번, 4번. 정희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네, 어머니. 며느리 지아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차가운 것 같았습니다. 지아야, 나야. 이번 명절엔 몇 시에 갈까? 아, 어머니. 죄송한데요. 이번엔 저희 시댁 쪽 모임이 있어서요. 좀 바쁠 것 같아요. 시댁 쪽.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는 시어머니가 아닌가? 나는 시댁이 아닌가? 그럼 언제쯤 볼 수 있을까?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에 꼭 연락드릴게요. 그럼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딱 끊겼습니다. 정희는 한참을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 말이 이렇게 차갑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누구를 위해 만든 걸까요? 바보처럼. 그날 저녁 정희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갈비찜은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명절이 지났습니다. 연락은 없었습니다. 잘 보내셨어요? 그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명절 다음 날, 정희는 평소처럼 꽃집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는 날이었습니다. 이웃 김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정희 씨. 명절 잘 보냈어? 응. 그럭저럭. 정희는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어제 너희 아들네 봤는데. 김 사장이 말했습니다.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내 한정식 집에서 가족들이랑 모였더라. 며느리, 부모님도 계시고 다들 참 좋아 보이던데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의만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댁 모임. 거짓말이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정희는 겨우 말했습니다. 너는 왜 안 갔어? 몸 안 좋았어? 김 사장이 물었습니다. 응, 좀 그랬어. 정희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부끄러워서. 아들한테 버림받았다는 게 창피해서. 정희는 꽃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국화 한 송이를 꼭 쥐었습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파서 울 수조차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SNS를 봤습니다. 며느리 지아의 계정.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행복한 시간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들. 아들도, 며느리도, 며느리 부모님도, 온 가족.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온 가족이라면 나는 뭔가요? 나는 가족이 아닌가요? 정희는 문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니? 썼다가 지웠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했니? 썼다가 또 지웠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보내면 더 비참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정희는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손님이 오면 웃었습니다. 꽃을 포장하고 인사하고 배웅했습니다. 어머님, 웃으시니까 예쁘시네요. 그런 말을 들으면 더 웃었습니다. 웃어야 울지 않을 것 같아서요.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혼자 남으면 거울을 봤습니다.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웃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상하지요. 웃는데 우는 사람.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어린 성우의 사진들. 내 손을 잡고 웃던 아이. 엄마, 사랑해. 그렇게 말하던 아이. 언제부터였을까요? 언제부터 내가 부담이 됐을까요? 언제부터 나를 피하기 시작했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 아들이 며느리 눈치를 본다는 것.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엄마니까. 엄마는 참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지, 언제까지 이해해야 하는지. 나도 아픈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은 없었습니다. 처음엔 기다렸습니다. 전화가 올까? 문자라도 올까? 그러다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러다 이상하게 편해졌습니다. 어느 새벽 정희는 꽃집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이 자리에서 30년을 보냈습니다. 아들을 위해, 생활을 위해. 그럼 나는 뭘 위해 살았을까요? 정희는 꽃을 만졌습니다. 장미, 백합, 국화. 꽃은 누가 보든 안 보든 핍니다. 자기 때가 되면 피고 때가 되면 집니다. 나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나를 위해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날 밤 정희는 노트에 썼습니다. 새로운 시작. 결심했습니다. 울지 않기로. 원망하지 않기로. 대신 피어나기로. 복수는 칼이 아니라 꽃으로 하는 겁니다. 더 아름답게, 더 당당하게. 당신들 없이도 난 괜찮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정희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된 낡은 간판을 내렸습니다. 오래된 선반을 버렸습니다.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직접 했습니다. 페인트 칠, 청소, 정리.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하지만 즐거웠습니다. 새 간판을 걸었습니다. 정의의 정원, 차와 꽃이 있는 공간. 내 이름을 내걸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뭔가를 하는 게 꽃만 파는 게 아니라 차도 팔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곳. 나도 쉴 수 있는 곳. 오픈 날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카페예요. 네, 차 한잔 하시겠어요? 차를 내주면서 말했습니다.
꽃도 사람도 마음이 따뜻해야 오래가요. 손님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왔습니다.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혼자 온 사람, 친구와 온 사람, 연인들. 다들 말했습니다. 여기 좋네요. 마음이 편해져요. 그 말이 정의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광고 한 번 안 했는데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SNS에 사진을 올리고 후기를 쓰고 추천을 했습니다. 기자도 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멋진 공간을 만드셨어요? 정희는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제가 받고 싶었던 따뜻함을 다른 분들께 드린 거예요. 그 인터뷰가 신문에 실렸고 TV에도 나왔습니다. 예순에 시작한 꿈. 부끄러웠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성우가 서 있었습니다. 2달 만이었습니다. 엄마. 정희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아, TV를 봤구나. 그래서 왔구나. 어서 와. 앉아. 정희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정말로. 아들이 어색하게 앉았습니다. 엄마, 언제 이렇게? TV 봤어. 응. 왜 말 안 했어? 말할 기회가 없었어. 엄마, 미안해. 아들이 말했습니다. 정희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을 기다렸을까요?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뭐가? 명절 때. 우리가 거짓말했어. 정말 미안해. 알아. 엄마가 알았어? 응. 이웃분한테 들었어.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그게. 괜찮아. 괜찮지 않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정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성우야, 다만 하나만 기억해라. 꽃은 피었을 때 봐야 아름답다. 지고 나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다. 무슨 말이야, 엄마? 아들이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피어 있어. 아직은. 하지만 언젠가 질 거야. 그때 가서 찾지 마. 너무 늦어. 아들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희는 그저 지켜봤습니다.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위로받아야 할 사람은 자기였으니까요. 그 후로 아들은 가끔 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차를 마시고 갔습니다. 정희는 반갑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은 아니었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았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었습니다. 며느리 지아도 왔습니다. 어느 날 혼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잠깐 괜찮으세요? 그래, 앉아.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사실은 제가 어머니가 부담스러웠어요. 부담스럽다. 처음으로 듣는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항상 뭔가 해주시려고 하시고, 챙기려고 하시고, 그게 고마우면서도 무거웠어요. 정희는 말했습니다. 고맙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나도 몰랐어. 내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사람인 줄.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니야. 나도 배워야 해. 거리를 두는 법. 너희에게도 너희만의 삶이 있다는 걸.
정희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론 이렇게 하자. 내가 너무 많이 주려고 하면 말해줘. 나도 조심할게. 대신 거짓말은 하지 마. 그게 제일 아파. 용서했느냐고 묻는다면 글쎄요. 완전히 용서하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고 가을이 왔습니다. 정희의 정원은 계절마다 다른 꽃으로 가득했습니다. 봄엔 벚꽃과 개나리, 여름엔 해바라기, 가을엔 코스모스와 국화. 사람들은 계절마다 찾아왔습니다. 꽃을 보러, 차를 마시러, 쉬러, 위로받으러.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울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다가갔습니다. 괜찮아요. 울고 싶을 때 울어야죠. 정희가 여성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여기 오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여성이 말했습니다.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위로받고 싶었던 내가 이제는 위로하는 사람이 됐구나. 이상하지요.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치유한다는 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치유라는 것을.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의 위로로 바꾸는 것.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명절이 왔습니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명절엔 우리 집에서 모이는 거 어때? 미안한데 나는 가게를 열기로 했어. 명절에? 응. 명절에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 사람들을 위해 문 열려고. 그럼 우리가 갈게. 엄마 가게로. 일도 도와줄게.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돼. 지아는? 지아도 찬성했어. 우리가 엄마 일 도와줄게.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수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 더 행복해지는 것. 당신들 없이도 난 괜찮다는 걸 보여주는 것. 명절날 정희의 정원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가족 없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도. 아들은 차를 나르고 며느리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 할머니가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정희 씨 덕분에 외롭지 않네. 고맙네. 저도 고마워요. 함께 있어줘서.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함께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서로를 따뜻하게 해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저녁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집에 갔습니다. 정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정원을 둘러봤습니다. 이 공간이 있고 내일 또 올 사람들이 있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있으니까요. 정희는 새 국화를 심었습니다. 내년 가을에 필 꽃.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 자기 속도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늘을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땅만 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고개를 들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하늘도 보고, 별도 보고, 달도 봅니다. 62. 많은 나이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꽃을 피우는 데는 나이가 없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이 말을 쓸 수 있다는 게
기적 같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말입니다. 1년 전에 나는 울고 있었으니까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버림받은 게 아니라 자유로워진 거라는 것을. 아들에게 매여 있던 삶에서 벗어난 거라는 것을. 정희는 편지를 썼습니다. 1년 전에 자신에게. 1년 전에 나에게. 지금 넌 많이 아플 거야. 아들이 거짓말한 걸 알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을 거야. 울고 싶을 거야. 원망하고 싶을 거야.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 거야. 하지만 괜찮아. 이 고통도 지나갈 거야. 그리고 넌 더 강해질 거야. 더 지혜로워질 거야. 더 행복해질 거야. 지금은 믿어지지 않겠지만 1년 후에 너는 웃고 있을 거야. 진짜로 행복하게.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울어도 돼. 아파도 돼. 하지만 일어나. 다시 일어나서 걸어. 내 길을. 사랑해. 1년 후에 내가. 정희는 편지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힘들 때 꺼내볼 수 있도록. 봄이 다시 왔습니다. 정희의 정원에 벚꽃이 만발했습니다.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러 왔습니다.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 모두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정희는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공간이 누군가에게 행복을 준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저 작년에 여기서 위로받고 갔던 사람인데요. 오늘 프러포즈 하려고요. 정말요. 축하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해주신 말씀 기억나요? 꽃도 사람도 마음이 따뜻해야 오래 간다고. 그 말 듣고 제 마음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변했어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잘 됐네요. 행복하세요. 정희가 축복해 줬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내 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꿨다니.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됐다니. 이것이 내가 찾던 행복이었습니다. 아들에게서만 찾으려 했던 행복. 사실은 더 넓은 세상에 있었던 것을. 어느 날 정희는 아들과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나한테 화 안 나? 솔직히 말해줘. 정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났지. 많이 났어. 하지만 지금은 고마워. 고맙다고 아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응.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도 너만 바라보며 살았을 거야. 내 인생을 살지 못하고. 내 덕분에 나는 나를 찾았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 이제 진짜 괜찮아. 너는 내 삶을 살고 나는 내 삶을 살면 돼. 그게 건강한 관계야. 정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복수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야. 내가 더 행복해지는 거야. 그게 진짜 복수야. 정희는 지금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예전엔 의무였습니다. 살기 위해, 아들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입니다. 하고 싶어서 좋아서 일어납니다.
꽃을 보고 싶어서, 손님들을 만나고 싶어서. 62. 이 나이에 새로 시작했습니다. 늦은 나이라고들 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압니다. 꽃을 피우는데 나이는 상관없다는 것을.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정의의 정원은 오늘도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따뜻한 대화 소리가 들립니다. 정의는 그 속에서 차를 따르며 미소 짓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초대받지 못한 어머니는 스스로를 초대했습니다. 더 큰 세상으로, 더 넓은 삶으로. 그리고 이제 그녀는 압니다. 진짜 복수는 더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은 분에게, 외로운 분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분에게,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도 아직 피어날 수 있다고. 언제든 어디서든. 당신의 계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가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피어나십시오. 당신만의 꽃으로.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홀로 일어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초대받지 못한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